경제신문을 읽어줘.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집값 급등 막차 탔던 영끌족 금리 치솟자 눈물의 손절. 2030 주택 수요율 뚝 떨어져 1인 가구 69%는 전월세살이. 빚에 대한 경각심 부족한 세대. 집값 내릴 때 팔아 손실 클 듯. 다주택자 비중 3년 연속 하락. 여성 주택 보유 비중 사상 최대. 지난해 금리 인상과 주택 가격 하락이 겹치며 2030 젊은 층에서 주택 처분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30 가구주의 주택 수요율도 뚝 떨어졌다. 영끌족이 대거 주택을 처분한 탓이다. 문제는 금리 상승이 주춤한 틈을 타고 최근 다시 2030 세대가 빚내서 집을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연 3.85%였던 시중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월 연 4.82%까지 치솟았다. 이후 올 6월 연 4.26%까지 내려왔다가 9월 현재 연 4.35%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은행이 대출금리 상승은 한은이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22년 한 해 동안 2022년 기준금리를 7번 연속해서 올린 탓이다. 2021년 말 1%였던 기준금리는 2022년 말 3.25%까지 치솟았다.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5에서 5.55입니다. 3039 주택 보유자 수는 지난해 6.4%로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국 주택 매입자 중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은 22.6%로 한창 매입이 많았던 2020 말 대비 7.4%포인트 떨어졌다. 실제 집값 상승보다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다. 주택 자산가액 기준으로 상위 10% 부자들이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2억 1,600만 원이다. 이들은 평균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하위 10%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에서는 세종시가 관내 주택 보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와 중구, 부산 중구, 인천 중구, 강남구 등 관외인 주택 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가 높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별보금자리론 이것도 정책금리로 해서 약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너무 경착륙으로 내려가기를 반대하기 위한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 노력이었는데요.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그 또한 제도가 많이 총선 이후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상승에 따른 그 충격파가 계속 몰려오면서 경매 물건도 많아지고 낙찰가율도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부자들이 많이 강남에 있는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 집을 내놓고 그로 인해서 많이 집값도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금융 주식 청산 가치도 안 되는 주가 코스피 10개 중 7개 눈물 주가 순자산 비율 0.88배 불과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기아 등 시총 최상위도 저평가 못 피해 S&P 내외 애플 45배와 대조적 오너 중심 경영 주주 환원 인색 규제 리스크로 한국 저평가 원인 코스피에 속한 종목 중 현재 기업 가치가 장부상 청산 가치에 미달한 경우가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 정책 및 규제 리스크 해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만 해서는 뭐 자기 본인들 대주주의 주주권 방어를 위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해야지 주주들에게 구체적으로 배당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 PBR이 1배 이하로 낮은 종목은 자기 자본 이익률 ROE도 낮은 것이 많다. ROE가 낮아 자기의 자본 성장률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PBR이 할인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도체, 2차전지 등 코스피를 견인하는 대표 성장 섹터 외에 성장이 정체되거나 주가 할인 요소가 더 더해지는 지주사, 중무장대, 금융, 유통, 통신업종의 저평가가 심했다.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경시 문화가 주요 원인으로 저배당 자사주 소각 미흡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물어발식 자회사 성장과 무분별한 유상증자도 저평가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카카오로 예를 든다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뭐 해서 카카오페이 여러 가지로 상장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알파벳인데 제가 뭐 알도 알파벳은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가 상당히 광고 수익으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이 유튜브를 따로 뭐 상장을 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상당히 구글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엄청난 반대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다시 상장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패스. 반도체 봄날 원화 ETF 수익률도 반짝. 필라델피아 지수 4% 상승. SK 하이닉스 52주 신고가. 정공정 소재 장비주 웃음. HB 반도체 ETF 한 달간 11% 상승. 한미 반도체 실적 쇼크에 HBM 관련주는 뒷걸음. HBM 대표적인 수입으로 한미 반도체 수수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도 뭐 고사양 뭐 HBM 같은 경우에 많이 주가가 상승이 되고 실적이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한데 만약에 HBM 관련 SK 하이닉스에서 생각을 하기에 매출 비중으로만 봤을 때 D램 비중도 상당히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이 될 것이기 때문에 HBM이 상승을 해도 그 비중이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약간은 예상보다는 덜할 것입니다. 그래서 HBM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올라가더라도 뭐 주가가 그렇게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살짝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하지만 한미 반도체의 해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 기술적인 해자. 글로벌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ETF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보자. 뭐 그런 내용이고 약세장에서도 반도체주 ETF가 우수한 성과를 낸 이유는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달 D램 고정거래 가격은 1.55달러로 전월보다 15.4% 상승했다.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기 위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엔비디아가 중국 맞춤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다시 출시하려는 것이다.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D램, 낸드 플래시, 장비 투자가 늘고 소재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전공정 관련 기업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웨이퍼 제조 세정공정 소재 기업 한솔케미칼이 전 거래일 대비 4.7% 오르고 여기서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차전지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한솔케미칼에서 사업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SDI가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뭐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실리콘 음극재로 대표적인 회사는 대주전자재료고 그 회사만큼의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DI 이게 약간 SDI 삼성 계열이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이
거의 독점적으로 SDI에서 밀어준다고 하면 한스케미칼도 2차전지의 수혜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이고요. 웨이퍼 제조, 세정공정 소저 기업. 그 다음에 노광 식각 공정 기업인 솔브레인은 3.4%, 포토레지스트 기업 동진 세미컴이 1.5%, 증착 공정 장비 주성 엔지니어링이 1.8% 올랐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미국 물가 둔화의 긴축 종료 확신, 일가 연말까지 골디락스. 에너지 식음료 뺀 근원 CPI 4% 올라 2년 2개월 내 최저.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완호. 미국채 10년물 4.4%대로 급락. 주거비 상승률 과거 수준 상회. 연준 인플레 경계 목소리 여전. 미국 경제가 물가 통제에 성공해 이른바 골디락스 물가 안정 속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예상률이 예상보다 둔화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분위기가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일단은 연말에 11월,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가 가장 큰 포인트로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10월 CPI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시장 전망치 3.3%를 하회했고 9월 3.7%보다 낮았다. 연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에너지와 식음료 분야는 제외한 근원 CPI는 이 기간 4% 올라 전망치와 전달보다 각각 0.1%포인트 둔화됐다. 이는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이 덕분에 주식 채권 시장은 급등했다.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 뛰었고 S&P와 다우 지수는 각자 1.9%, 1.4% 상승했다. 연준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물가가 2%로 내려가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연준에서도 모건 스탠리는 내년 6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5년 만에 2.3%까지 떨어질 것을 말도 안 되지. 보통은 기준금리가 동결을 하고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8개월, 9개월이 평균적으로 금리가 정체된 기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